존경하는 천희방만 경기도민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복지의 향상을 위해 쓰시는 경기도의 김경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과 고경모 제1부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파주 출신 신현석 의원입니다. 먼저 경기도 교육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곤 교육감은 임기 4개월을 앞두고 지난 4일 교육감직을 사퇴하며 경기도 도지사 출마 선언을 하였습니다. 예견된 정치적 행보였지만 도민의 직성 교육감으로서 임기를 채워지지 못하고 도민과 경기교육의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 없이 한국의 정치와 사회 그리고 경제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해 사퇴하고자 한다고 정치적 이상을 밝혔습니다. 참으로 개선 장군 같은 의기등등한 모습이었습니다. 경기 교육은 불행 중 다행이라는 반응들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상곤 교육감은 2009년 4월 8일 교육이 아닌 무상급식으로 당선되어 4년 10개월 동안 무상급식, 인권조례, 혁신교육, 평등주의 교육 등 숱한 포퓰리즘 교육 시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갈등과 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그 결과 경기교육은 교육부 교육청 평가 3년 연속 전국 최하위, 전국 단위 학업 성취도 평가 3년 연속 최하위, 대학 수능 성적 전국 최하위권 등 학생들을 위한 교육은 초라했습니다. 5년 임기 내내 허공을 향해 엄청난 예산을 투여하며 혁신교육을 외치다 밑그림도 그려보지 못하고 혼란과 갈등만 남겨놓은 채 혁신교육은 조정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국민 혈세인 학생 교육을 위한 교육경비를 가지고 김상곤 교육감의 개인적 정치적 스펙만 키워온 것입니다. 혁신학교를 지정하여 교당 1 내지 2억씩 수백 원의 예산을 투자하며 일반 학교와 차별화해놓고 마치 혁신교육이 성공하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여 수십억씩 들여 선동해왔고 외국을 순회 방문하는가 하면 외국의 좌파학자들을 불러 세미나를 하는 등 혁신교육에 올인하는 교육쇼를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상곤 교육감은 말로는 교육은 헌법에 명시된 대로 정치적으로 중립되어야 한다고 외치면서도 행동은 줄곧 정치권을 기웃거리더니 결국 자기 갈 길을 가겠다고 위장 결혼했던 교육을 하루아침에 내팽개치고 말았습니다. 고경모 부교육감께 묻겠습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생활고를 비판하며 신음하다가 집단 자살하는 사례를 보면서 부자들의 무상급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배 이상 높은 미국, 프랑스에서도 초등학교에서 유상급식을 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김상곤 교육감이 임기 내내 혁신교육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며 올인해 왔는데 현 시점에서 혁신학교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연도별로 혁신학교에 투자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도 혁신학교로 지정되면 이 같은 예산을 집중 투자할 것인지, 이 같은 집중 투자는 교육청 예산에서 예산 편성상 균형 감각에 있는지 예산 지원이 있는지 소신이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도 다문화 교육 지원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결혼 이주자와 외국인 근로자 등이 급증하면서 우리 사회 구성원의 언어와 문화적 배경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우리나라에 정착하고 있는 가정을 이루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이 중요한 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다문화 사회를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올바르게 성장시키려는 것이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형성된 다문화 사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되면서 특히 다문화 가정과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다문화 교육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다문화 학생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 기준으로 전국에
약 5만 5천 명의 다문화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 학생 수 대비 0.86%로 2009년 약 2만 6천여 명의 다문화 학생일 때의 0.3%와 비교하면 놀라운 증가폭입니다. 경기도의 경우도 2013년 기준으로 다문화 학생 수가 약 11,000명의 정도로 다문화 학생 전체의 5분의 1 정도가 경기도에 있고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이러한 수치를 봤을 때 경기도에서 다문화 교육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선구자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다양한 이유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고 정착하고 있는 가정을 이룬 다문화 가정과 그 속에서 자라나는 다문화 학생들은 언어와 문화적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 적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에 현재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다문화 학생들을 위해서 어떠한 지원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문화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교원들이 다문화 학생들이 언어와 문화 등을 이해하고 있다면 더욱 손쉽게 적응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만한 역량과 전문성을 지닌 전담 교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 그러한 전담 교원을 양성하고 지원하려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다문화 교육 지원과 관련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다문화 교육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한 결과 관련 자료 및 안내사항 등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업데이트되어 있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교육청 예산으로 운영되는 경기도 다문화 교육센터에서 꾸준히 경기 다문화 교육 포럼 등의 행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홈페이지에서는 관련 자료들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관심 있는 사람들이나 자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속한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경기도 교육청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대안학교 지원 관련된 질의입니다. 대안학교는 일반적으로 공교육 제도 하에서 적응하지 못한 학생이나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한 계층들을 기존의 교육 과정에서 체험할 수 없는 자유롭고 다양한 교육을 통해 교육시키며 운영되는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대한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대한교육 등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대한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대한교육의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한 계획을 입안하여 법제화하려는 노력을 강구한 끝에 지난 2007년 6월 대안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인 대안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교육청 역시 이 규정에 근거하여 도내 대안학교의 설립 및 운영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나 아직 많은 미비점이 있어 본의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안학교가 교육청에 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이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학력 인정을 받지 못해 추후 상급 학교로 진학하기 위해 또다시 검정고시를 봐야 하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본의원은 대안학교 인가 절차가 복잡하고 기준이 까다로워서 실제 대안학교 인가 신청을 못하거나 주저하는 학교가 있다는 사실에 매우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안학교를 통해 학업이 중단되지 않고 보다 자유롭고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업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경기도 교육청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부교육감님께 대안학교 인가 기준의 완화 또는 대안학교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지침이나 방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대안학교의 경우 별도의 예산 지원 없이 학생들의 수업료와 설립기간의 출원 등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대안학교에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모든 대안학교에 대해
교육청에서 운영비의 일부라도 지원할 수 있는지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부 대안학교에서 교과 과정의 자율성과 운영의 편리성을 악용하여 수업료를 지나치게 많이 받거나 사실상 특정 과목 위주의 사설학원처럼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대안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평균 수업료 부담액이 1천만이 넘는 곳도 존재하고 심지어 2천만 원을 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혹시 부교육감님은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님, 교육의식을 바로잡고 대안학교가 올바르게 발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부교육감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제283회 정례 제3차 본회의 도정 질문에서 김상곤 전 교육감께 학업 중단 학생들에 대한 사후 대책을 질문하였습니다. 오늘 경기도 대안학교 지원에 대한 도정 질문 역시 결국 우리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하고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기준에서 질의안이 성실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도지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5분 도정 질의를 통해서 많은 본회의를 통해서 경기도 사회복지 정책의 발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지사님께 주요 현안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에 연장선상에서 경기도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도 사회복지 정책 현안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284회 임시의 제2차 본회의의 5분 자연 발언을 통해 경기도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제언을 하였습니다. 오늘 도정 질문은 5분 자유 발언의 연장선상으로 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인 주요 사회복지 정책과 추진 예정인 사업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기도 사회복지 정책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발전해 왔습니다. 복지 예산만을 따져봤을 때 2003년 7,700억 원이었던 복지 분야에서는 2014년 5조 5천억 정도로 7배 이상 늘었고 같은 기간 총 예산 대비 비중도 7.7%에서 34.6%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확대와 더불어 경기도 사회복지 정책 역시 특정 계층에 대한 특수한 지원이라는 단편적인 프레임을 벗어나 경기도민의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지원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인식이 높아졌고 지역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복지 분야는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하는 정책의 역량으로 자리되었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도 경기도 사회복지 정책은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기조에 발맞춰 큰 문제 없이 복지 서비스를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으로 발전한 무한돌봄 사원과 같이 훌륭한 정책들을 발굴하여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로 인정받았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에게 경기도의 사회복지 서비스는 다르다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특히나 무한돌봄 사업의 경우 5년 연속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노력하신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경기도 사회복지 정책이 샴페인을 터뜨리기에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따뜻한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고 인터뷰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아직도 이 사회를 살아가기에 힘들어하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사회복지 정책이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더 낮은 자세로 꾸준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본의원이 지난 5분 자유 발언에서도 향후 경기도의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사회복지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자리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경기도 사회복지정책의 주안점과 정책 아젠다는 무엇입니까? 또한 2014년 새로이 추진할 복지사업은 무엇이며 그러한 사업이 앞으로 꾸준히 지속될 수 있도록 어떠한 노력을 펼칠 예정이십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도 사회복지정책의 주요 추진사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첫째, 무한돌봄센터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무한돌봄센터는 경기도 사회복지정책의 자랑이자 핵심 사업인 무한돌봄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입니다. 지난 2008년 11월 처음 사업을 시행한 이래 현재까지 법과 제도상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위기 가정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하루빨리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한돌봄 사업의 경우 다른 복지제도와 다르게 시의성과 적식성, 기간의 적적성이라는 차별성을 갖고 있으며 우리 경기도만의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의 대표 사회복지 서비스의 무한돌봄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을 살펴본 결과 과연 무한돌봄센터가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는지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부서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무한돌봄 사업을 지켜보면서 최초 사업을 계획하고 경기도 대표 복지 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신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공로에 대해 박수를 보내면서 하지만 이 가운데 무한돌봄 사업의 발전과 영광에 가장 크게 기여한 사람들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현장에서 고생하시고 섬기셨던 사례관리자 분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한돌봄의 최일선에서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노력하신 사례관리자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무한돌봄 사업의 발전과 영광이 있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지사님께 사례관리자에 대한 인센티브나 증언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례관리자분들이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센터 복지 허브화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난 연말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복지부의 동주민센터 복지기능 보강 지침에 따라 경기도에서도 지난 1월 정례 브리핑에서 동주민센터 복지 허브화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보건복지부 2013년 주요 업무 계획을 살펴본 결과 해당 내용이 동주민센터 복지 허브 구축이라는 이름으로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계획 안의 내용대로 경기도 내 각 주민센터에 복지 인력을 확충하고 복지 동장세를 도입하여 적극적인 복지 서비스를 펼칠 수 있다면 경기도 사회복지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하지만 철저한 준비 없이 인력 증원과 사업 확대를 추진한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생각도 또한 함께 들었습니다. 이에 동주민센터 복지허브 구축 사업의 추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경기도 내 각 자치단체대의 동주민센터 복지 인력 증원에 가능한 것인지 인력 확충 방안 및 재원 확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복지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권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연말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복지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를 한다는 내용을 듣고 상당히 반가웠습니다. 언론 등을 통해 부정적인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가로채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부정수급자들로 인해 더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도 많이 하였습니다. 다행히 우리 경기도에서 부정적인 복지수급을 막고 이를 감시하는 전담기구를 전국 최초로 설치한다는 사실에 복지 예산이 보다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현재 경기도 조직도 상의 감사관 소속의 조사 담당과실의 복지급여 조사 1팀과 2팀으로 총 8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다양한 복지 관련 각종 보장부분과 수당 등을 고려할 때
8명에 이르는 복지재정 누수를 효과적으로 조사 파악하기에 부족함이 존재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향후 복지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서는 인력 증원 및 조직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추가로 그동안 발생되었던 복지재정 누수를 확인하고자 최근 3년간 적발된 복지재정 누수 현황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답변 자료가 있었으나 시간 관계상 다 질의하지 못한 것을 양해해 주시고 요약해서 질의 드렸는데 속기사께서는 기배포한 참고 자료를 포함 전체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답변 자료를 준비하신 도의회, 도청, 도교육청 관련 공무원들께 감사 말씀 드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께서는 경기도 사회복지정책의 주안점과 정책 의전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사회복지정책을 3대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람 중심의 인간화 방향입니다. 그동안 복지 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복지를 운영하는데 사람 중심의 인간화 정책을 수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경기도 복지가 보다 더 유연화될 수 있도록 유연화 정책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경직성 때문에 막상 필요한 복지 혜택이 제대로 잘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현장 담당자의 재량권을 대폭 강화해서 복지제도가 보다 더 유연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주의로부터 찾아가는 복지로 또 복지가 찾아오는 복지로 우리 전담팀들이 공무원들과 전담팀이 복지가 필요한 곳으로 찾아가는 복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욱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복지를 통합화하겠습니다. 각 부처별로 칸막이로 나누어져 있는 복지를 통합하는 것과 또한 우리 공무원 중심으로만 되는 복지가 아니라 민관 복지가 통합되는 그러한 통합화를 이루겠습니다. 이 복지 통합화를 통해서 원스톱 서비스와 또 각종 민간단체와 협업화를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스톱 칸막이를 극복하는 통합화 정책, 그리고 민과 관과 종교, 자원봉사자 모든 따뜻한 사회 사랑을 가진 모든 우리 역량이 협업을 통해서 어려운 분들을 돌봐드리는 그러한 통합복지를 지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무한돌봄을 통해서 선지원 후심사를 통한 신속지원 그리고 맞춤형 복지 바로 그 복지 대상자들에게 맞는 사례관리팀을 중심으로 해서 맞춤형 복지 그리고 통합복지, 의료, 생계, 주거, 교육, 일자리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복지 이런 부분으로 해와서 무한돌봄 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 도는 이러한 선지원 후심사를 통한 신속화, 맞춤형 복지, 통합복지를 더욱 발전시켜서 인간화, 유연화, 통합화를 이룩해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찾아가는 통합복지,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께서는 2014년 새로이 추진하는 복지사업은 무엇이며 그러한 사업이 꾸준히 지속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펼치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서울 송파구의 세모녀 사건 이후에 다시 더 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3월 4일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더욱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는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 발굴 4대 전략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복지 정책의 유연화, 무한 돌봄의 지침을 완화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정하에 예산의 20%까지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민간 자원과 연계 지원을 해서 공동 모금회 또는 각종 공익재단 등과 MOU 등을 체결해서 민간과 우리 관이 함께 협력해서 신청자들 중에서 탈락되는 분이나 비수급 대상자 중에서 어려운 분들을 민간과 힘을 합쳐서 신속하고 따뜻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변에 어려운 분들을 제보하는 제보 봉사자를 조직화하겠습니다. 주변에 어렵지만 외면하는 우리 사회가 아니라 어려운 분들 보면 자신이 직접 도울 능력은 없더라도 우리 공무원 조직 또는 각종 사회복지 조직으로 연결하려고 하는 이 적극적인 제보와 연결 작업을 더 조직화해서 이분들을 더 체계적으로 조직해서 2중, 3중의 촘촘한 복지 네트워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장, 통장, 또 복지위원, 체육회, 각종 동호인들, 노인회 등 돌보미를 2만 5천 명으로 지금보다 2배 이상 확대하고, 또 자살 징후 대상자는 즉시 자살 예방센터에 상담을 안내하고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120번 콜센터도 무한돌봄 상담과 자살 예방을 위한 연계 체계를 더욱 중점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배원, 전기검침원, 가스검침원, 소방관, 학교 등 각종 관련되는 기관과 관계자들과 업무 공조와 이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시설에서 여러 가지로 많은 복지 사업을 합니다만은 이러한 종교단체, 종교의 각 신자들과도 우리 관과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더욱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복지 시스템이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제보자에게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제때 잘 제보하시는 것만으로도 바로 이번 송파 세모녀 사건 같은 경우는 상당한 정도로 좀 예방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어려운 주변을 항상 돌아보고 제보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한 분들에 대해서는 도지사 표창 등 각종 표창 또는 명예 지위에 대한 위촉, 또 여러 가지 공공시설 등 이용에 대한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자원봉사 팀의 자원봉사 실적 제도에서도 이 어려운 이웃을 직접 돕지 않더라도 제보하는 것만으로도 일정한 가점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 실적 시스템도 제보자들을 우대하는 쪽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기동, 순회, 상시 발굴 전담팀을 설치 유지하겠습니다. 복지그늘 발굴팀을 만들어서 이들이 우려되는 취약 지역을 집중적으로 방문, 순회하고 또 간담 여러 가지 봉사 대화를 통해서 이분들과 더 긴밀한 네트워크를 하면서 기동팀이 발견하고 또 그 시, 군 지역의 상설팀과 연결하는 이런 보완적인 체제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보건복지부에서도 지금 일제조사를 하도록 했는데 3월 한 달 추진합니다만 우리 도는 이런 일제조사 방식보다는 상시적으로 항상 현장에 접근해서 조사하고 지원하고 서로 소통하는 상시 조사, 발굴, 지원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우리 도민들의 광범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상의 문제점을 수시로 저희들이 소통해서 그중에 우수한 사례에 대해서는 포상 등 다양한 식으로 우리 전 국민들이 이웃 어려운 분들에 대한 눈을 뜨고 항상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갖추고 또 이러한 제보를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또는 자기가 할 수 없다고 해서 귀찮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오히려 장려하고 환영하고 맞이하는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따뜻하게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서로 소통하고 나누는 그야말로 따뜻하고 부드럽고 서로 소통하는 찾아가는 통합복지 이런 것들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경기도는 땅이 넓고 워낙 다양한 지역 여건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획일적인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경기도는 중앙정부에도 복지정책을 중앙 독점, 획일적인 전국 제도로는 성공할 수 없다. 복지제도야말로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복지제도는 지방으로 더욱 많이 이양을 하고 복지가 현장 밀착형으로 그리고 그야말로 주민들과 함께 숨쉬며 발전해 나가는 민관 통합, 복지를 지원하는 관과 또 복지기관하고 또 복지 대상인 국민과 그 수혜자들 사이에 함께 공동체적인 일체감을 이룰 수 있는 다양한 제도 또는 문화 그런 활동을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선도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복지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우리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께서는 노숙인 지원 사업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전담 공무원의 배치와 민간 통합 사례 관리자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이에 대한 저희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이 노숙 지원 업무의 전문화와 체계적 지원을 위해서 우리 도는 작년부터 노숙인 전담 공무원 3명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도청에 2명, 의정부 북부도청에 1명. 그래서 전담자가 지금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공무원 전담자는 최소한으로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한 각종 시설 종사자 또 종교 관계자 전문가들과 함께 통합적인 사례 관리사 제도가 필요하고 또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경기도는 수원역에 노숙인 실내 급식시설 무한 돌봄 정나눔터와 쉼터를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도 민간 종교단체와 또 우리 도와 시가 함께 노력을 해서 의료, 식사, 일자리, 각종 교육 등 다양한 부분을 전담해서 여러 가지로 협력하는 그러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이 노숙인들은 길에서 자지 않고 반드시 노숙인들도 따뜻한 방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신속하고 따뜻한 노숙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 밖에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한돌봄센터 운영비 감소가 재정난에 따른 일시적 상황인지와 동주민센터를 복지허브로 구축하는 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 및 노숙인 의료 지원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제한 등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관이 상세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먼저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상황을 비관하며 신음하다 집단 자살하는 사례를 언급하시면서 부자들의 무상급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생활고에 시달리다 일가족이 자살한 사례는 참으로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며 아직도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부족한 우리 사회가 빚어낸 참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촘촘하고 세심한 복지망을 교육 부문에서도 구축하기 위해서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급식비의 재정 부담과 관련해서는 특히 교육, 특히 의무교육의 실시와 관련하여 어떤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도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동등하고 평등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데 따른 것입니다. 초, 중학교 중심의 학생 중심의 급식비의 무상 지원은 복지가 선심이나 시혜가 아니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라는 인식에 따른 대책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혁신학교를 언급하시면서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연도별로 혁신학교에 투자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혁신학교로 지정되면 계속 집중 투자할 예정인지, 이 같은 집중 투자가 교육청의 교육예산 편성상 균형감이 있는 예산인지에 대하여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혁신학교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때 공교육 정상화를 지향하는 혁신학교의 성과는 그 무엇보다도 혁신학교 구성원들의 자발성에 근거한 높은 만족도가 가장 큰 성과라고 꼽히고 있습니다. 이는 교원이 먼저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바탕 위에서 종래 비민주적이고 경직된 학교 운영 체제를 변화시키고 학력 신장과 인성교육의 강화를 위해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한 데 따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평가는 혁신학교가 수적으로 늘어나고 전입을 희망하는 학생이 늘며 혁신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비인지적 학습 성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볼 때 경기도의 혁신학교를 벤치마킹하여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상 등 객관적으로 나름대로의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 연도별 지원한 예산 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 54억 2,800만 원, 2011년도에 91억 5천만 원, 2012년도에 140억 1,800만 원,
2013년도에 175억 9천만 원, 2014년도에는 2013년도라 감액한 170억 3,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지정된 2010년도에는 교당 1억 원을 좀 상회하였습니다마는 2014년 예산은 교당 평균 6천만 원 수준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혁신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은 혁신학교로 지정될 경우에 현행대로 신규, 기존 운영교, 다시 지정받은 재지정교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원된 예산은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비용, 그리고 교육 과정을 다양하고 특색 있게 꾸미기 위한 강사와 업무보조원의 인건비, 그리고 기타 교육환경 여건 구축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혁신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이 과연 균형감이 있는 예산 지원이냐에 대한 질문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혁신학교와 일반 학교 간의 균형적인 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교육 정체의 정상화를 확산하고자 혁신학교 일반화를 기치로 내걸고 혁신학교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지정된 혁신학교 282개교, 그리고 준비교 300개교, 그리고 클러스터 참여교 800개교를 합치면 전체가 1,382개교입니다. 이러한 숫자는 경기도 교육청 관내에 있는 초중고 학교 2,230개교의 62%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혁신학교 일반화 정책의 일환으로 클러스터 참여교, 사실상 일반 학교입니다. 이 학교에 대해서는 800개교에 대해 교당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반 학교와 혁신 학교가의 차이가 자주 지적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특히 2013년도 예산에서는 학교 기본 운영비 중 표준교육비,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말합니다. 2%를 인상해서 모든 학교에 대해서 6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증액 교부함으로써 일반 학교도 필요한 사업을 학교의 실정에 맞게 선택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신영석 의원님께서는 경기도 내 운영 중인 대안학교와 교직원, 그 학교에 있는 교직원, 학생 인원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시면서 설립인가 기준의 완화와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지침이나 방안을 마련할 계획, 그리고 현재 대안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 현황과 지원 계획, 그리고 덧붙여서 기족형 대안학교에 대한 문제점 개선과 올바른 발전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학 교육에 대해서 깊은 식견과 특히 높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상세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안학교의 설립과 인가 기준과 관련해서는 현행 교육부가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내용은 시설, 설비, 교육 환경에 관한 사항이 주된 내용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대안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학습 환경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쪽으로 인가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해 심사 기준을 충족한 시설에 한해 학력을 인정토록 하고 있으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교육시설 등록제 도입을 위한 법안 마련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과 향후 예산 지원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해서는 교육부 시책사업으로 정규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 계획에 의하여 학교 부적응 또는 중도 탈락한 학생이 있는 시설에 대해 프로그램비 위주로 2013년도에 33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해 총 5억 8,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인가된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교과서 대금을 2014년부터 지원할 예정이며 추가하여 급식비 지원도 추가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안학교에 대한 운영비와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상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대안교육시설 등록제 도입에 대한 법률이 마련되고 대안학교 재정 지원을 위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이를 바탕으로 도교육청 차원의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귀족형 대안학교의 문제점 개선과 올바른 발전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2013년 10월 현재 85곳입니다. 이러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실태조사와 행정지도를 통해 고액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징수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반환 규정을 마련토록 하고 편중된 교육과정의 운영을 금지하며 여러 영어 몰입 교육을 금지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이 중 일부 시설이 감독의 한계로 인하여 고액 부담금을 징수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재정 지원이 수반되는 법령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입학금, 수업료 기준, 지도감독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대안교육시설 등록제 도입을 위한 법안 마련을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안교육의 사회적 관심과 요구는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공교육 서비스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불신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학생을 아우르기 위해 혁신학교를 위시한 모든 학교의 변화와 내실화를 촉진하고 특히 위기에 처했다고 평가받고 있는 일반고의 역량 강화 등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기도 다문화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북부청사의 교육국장이 소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께서 경기도 복지정책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무한돌봄 사업 지원 감소가 재정난으로 인한 일시적인 상황인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경기도 복지 관련 예산은 총 5조 5,200억 원으로 작년 대비 약 3,750억이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정의 어떤 어려움을 반영해서 불가피하게 무한돌봄 사업 예산을 일부 그 감액시키게 됐습니다. 다만 이제 그 재정 요건이 좋아지는 대로 최대한 단시간 내에 최근에 어떤 그 복지 상황을 고려해서 바로 예산 증가 조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석 의원님께서 무한돌봄 사업 사례관리사에게 인센티브 지급이나 증원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무한돌봄 사업 사례관리사들이 최일선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는 지난해 그 310명을 대상으로 힐링 캠프를 개최했고요. 그다음에 21명에 대해서 유공자 표창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28명에 대해서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 전환으로 조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와 같은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최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수요가 증대함을 고려해서 사례관리사의 증원 또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현석 의원님께서 사례관리사의 전문성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사례관리사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도는 지난해 6회에 걸쳐서 181명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했으며 14회에 걸쳐서 427명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금년에도 의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업그레이드 시킨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께서 동주민센터 복지허브 구축 추진 계획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복지인력 확충 방안 그리고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복지허브는 복지 업무가 일선 행정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동기능, 인력 등을 조정 확대하고 맞춤형 통합 서비스, 방문 상담, 민간 자원 연계 등을 강화해서 복지 전달 체계를 개편하려는 취지입니다. 그중에 인력 확보가 최우선 사항으로 동별 복지 담당 인력을 최소한 2명 이상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는 동사업이 경기도에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보완책을 준비하겠습니다. 즉 경기도의 강점인 무한돌봄센터와 민간협력 네트워크 팀이 시군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서 동주민센터가 주민 가까이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복지허브 인력은 2011년부터 금년까지 총 1,030명을 확충합니다. 인력 확충에 따른 소요 재원은 국비 70%, 지방비 30%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께서 재가 노인 지원 사업과 365 어르신 돌봄 사업에서 예산 지원을 통한 주중 야간이나 주말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365 어르신 돌봄센터에서 평일 주중 야간 주말까지 요보호 노인을 365일 상시 보호하고 있습니다. 노인성 질환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위해서 주간 보호시설 운영을 야간 주말까지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2011년부터 365 어르신 돌봄센터를 운영해 왔고요. 2014년 현재 25개 시군 35개소를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지역 여건과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서 이용자가 적은 도농 지역에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 제도를 개선해서 365 어르신 돌봄센터 활성화 및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께서 노숙인 진료와 관련 공공의료기관 등과 연계해서 무한돌봄 사업으로 의료 지원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 및 시군이 운영하는 도립의료원,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에서 이미 노숙인 무상 의료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치료비가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공공의료기관에서 치료가 어려운 특수질환 등으로 상급 병원으로 가야만 하는 경우에는 무한돌봄센터가 나서서 의료 지원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전본입니다.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지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인력 증원 및 조직 확대 계획과 최근 3년간 적발된 복지재정 누수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재정 누수 방지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감사관실 내에 복지급여 조사 1, 2팀을 금년 1월 1일에 신설하고 2월 19일자로 직원 8명을 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 한 해 동안 부정수급 등 복지재정 누수 요인 등을 점검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인력 증원 및 조직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적발된 복지재정 누수 현황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교육국장 김환기입니다.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께서는 다문화 가정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의 중요함을 강조하시면서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지원 정책과 구체적인 사업,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교원을 양성할 수 있는 지원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또한 경기 다문화 교육센터가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홈페이지 운영상의 미비점이 있어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다문화 가정 학생 지원 정책과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다문화 교육은 크게 현장 친화적인 다문화 협력 교육, 다문화 가정 학생 재능 발현을 위한 맞춤 교육,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한 어울림 교육 등 3가지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문화 협력 교육을 위해 다문화 교직원 직무연수, 다문화 교육센터 지정 운영, 위탁형 다문화 대안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고, 다문화 가정 학생 맞춤 교육 지원을 위해 공교육 진입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다문화 특별학급, 예비학교 운영, 중도 입국 자녀 한국어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성 존중 어울림 교육을 위해 이중언어 강사 지원, 다문화 거점학교 운영, 다문화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 11월 전국 최초로 일산 킨텍스에서 경기 다문화 교육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경기 다문화 교육 축제는 다문화 학생과 일반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4,000여 명이 참석하여 함께하는 어울림 행사로서 다문화 인식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다문화 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역량 강화 지원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에 다문화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역량 강화를 위해 교직원, 전문직 4,023명을 대상으로 30시간 온라인 원격 연수를 실시하였고, 관리자와 교사 320명을 대상으로 집합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다문화 교육 담당 교원 대상 온라인 원격 연수를 6,000명으로 확대하고, 학교 관리자 160명을 대상으로 직무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며, 기초 연수를 이수한 교사 160명을 대상으로 60시간 심화 연수를 실시하여 지역의 다문화 교육 핵심 강사 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급 학교에 배치된 이중언어 강사 126명을 교수 요원으로 적극 활용하겠으며, 초중고 전체 교원들이 다문화 교육에 대한 소양을 갖도록 하기 위해 교장, 교감 자격 연수, 신규 교사 직무 연수, 정교사 자격 연수 등의 다문화 교육 내용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다문화 교육센터 홈페이지 운영상의 미비점에 대해서 보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다문화 교육센터는 경기대학교, 신안대학교 2개 기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 교육 학교 지원, 다문화 이해 교육 지원, 다문화 가정 학부모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문화 교육센터 홈페이지 자료 탑재에 대한 지도 점검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드리며, 향후 다문화 교육지원센터의 홈페이지에 대해서 수시로 업데이트 실시 및 다문화 교육을 위한 자료 탑재에 충실히 하여 각급 학교에서 자료를 공유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급증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을 위해 앞으로도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현장 친화적인 다문화 교육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